출출한 지 자매는 간식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 영양바 한 박스를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와, 대단한 먹성인데요. 노릇노릇 삼겹살이 익는 동안 고기와 함께 먹을 나물 반찬도 뚝딱 만드는 미나 씨. 아이들의 입맛을 고려해 참기름을 듬뿍 넣은 엄마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튀김이나 가공 음식 대신 고기와 채소를 많이 먹인다는데요. 쌈을 크게 싸서 한 입 가득 먹는 아이들. 집으로 돌아온 모녀. 그런데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리는데요. 옷도 벗지 않은 채 제대로 눕방을 선보입니다. 꿀같은 휴식 시간. 출출한 지 자매는 간식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 영양바 한 박스를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와, 대단한 먹성인데요. 그렇게 맛있어? 응. 엄마도 하나 줘봐. 엄마도 배고파. 엄마 역시 두 딸을 말리지 않고 간식 먹기에 동참합니다. 맛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간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먹는 편이에요. 살이 찌어도 키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또래보다는 키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성인 되면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런 영양밥 같이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영양바지만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간식 후 바로 찾아온 저녁. 미나 씨는 아이들 식사 준비를 위해 재료를 꺼내는데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고려한 밥상에는 늘 고기 반찬이 오른다고 합니다. 양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걸 한꺼번에 다 드세요? 그럼요. 이것도 모자랄걸요? 노릇노릇 삼겹살이 익는 동안 고기와 함께 먹을 나물 반찬도 뚝딱 만드는 미나 씨. 아이들의 입맛을 고려해 참기름을 듬뿍 넣은 엄마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모녀가 먹기엔 다소 푸짐해 보이는 고기 반찬과 각종 채소 반찬들. 나물 종류나 쌈, 채소 종류를 많이 먹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또 곧잘 먹어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쌈을 싸 먹더라고요. 튀김이나 가공 음식 대신 고기와 채소를 많이 먹인다는데요. 쌈을 크게 싸서 한 입 가득 먹는 아이들. 반찬 투정 없이 뭐든 다 잘 먹는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밥은 다 맛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고기를 담은 그릇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의 대단한 먹성에 방금 먹은 양의 고기만큼을 또 굽는데요. 모녀가 먹는 고기 양은 자그마치 1kg. 그마저도 개눈 감추도 사라지고요. 아리는 마지막 남은 한 점까지 야무지게 먹습니다. 아우 배불러다 엄마는 이제. 이거 봐봐. 야 이거 봐. 엄마 이렇게 뱃살 나오는 거 봐. 배불리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소화도 시키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숙제를 하는데요. 이거? 14니까 9개. 10에서 8. 그런데 아리는 전혀 집중을 못하는 표정이네요. 10. 야 이거 공부해야지. 왜 이렇게 딴짓이야. 배불러서 집중이 안 돼. 왜 봐봐 여기. 14 엄마 여기 있잖아. 이때 아, 냄새. 민망한지 말없이 화장실로 이동하는 엄마.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굳게 닫힌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누워서 딴짓만 하는데요. 엄마 이렇게 화장실 가서 오래 계셔? 네, 원래 좀 오래 계시고 저희 가족들도 다 그래요. 30분 정도가 지난 뒤에서야 나오는 엄마. 아이고.
사무직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스도 많이 차고 소화도 안 되고 과민대장 증후군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엄청 자주 가요. 그래서 조금 많이 불편해요. 비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가족. 안녕하세요. 모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체성분 검사를 비롯해 몸의 염증 정도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들 역시 체지방도 높고 복부 비만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소화 당뇨 위험성도 있어 보이고 애들은 지금 아이들이나 엄마나 다 같이 전부 비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소아 비만은 부모로부터 습득된 식습관이 비만의 원인이 되곤 하는데요. 실제 자녀가 소아 비만이 될 가능성은 부모 모두 비만할 경우 80%, 엄마가 비만할 경우엔 60%라고 합니다. 검사 결과 엄마의 내장 지방 레벨과 지방 면적이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13세 아정이의 체중은 무려 73kg. 아리 역시 또래보다 체지방이 높았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엄마와 아정이는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았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엄마의 잦은 요요도 문제지만 소아 청소년 비만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비만이 재발하기 쉽고 대부분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만은 인지기능 저하와 학업 수행 능력 감소, 집중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살이 찐 아이라면 평소 다이어트를 위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평소 살이 키로 간다고 믿던 엄마는 검사 결과가 공포로 다가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계속 요요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요요가 반복되면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미나 씨 가족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비만 탈출을 위해 운동과 식단을 조절하고 있음에도 도대체 왜 계속 요요 현상을 겪는 걸까요? 태생적으로 살이 잘 찌는 유전자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습관에 있습니다. 가족의 습관을 살펴보면 채소지만 다량의 기름에 묻혀 고기 못지않게 칼로리가 높은 나물 반찬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간식으로 영양바도 지속적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양바를 간식으로 먹으면 다른 간식보다는 건강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분이나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몸속 염증을 유발하고 장내 유익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한 변기에 오래 앉아있는 화장실 습관은 장을 둔감하게 해서 다이어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나 씨의 요요가 반복되는 원인을 살펴보면요. 이처럼 대부분이 장내 환경을 망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장 환경과 다이어트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궁금하시죠? 실제 우리의 장에는 100종류 이상의 균이 약 100조 이상 살고 있습니다. 이 균들이 면역 체계와 소화 기능을 관리하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장의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이 알맞은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쉽게 살이 찌는 체형으로 변할 수 있는데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해균이 20% 이상 높고 유익균은 9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또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은 뚱보균이라고 불리는 비만 세균인데요. 이 균들은 섭취한 음식을 당이나 지방으로 전환해서 비만을 유발합니다. 실제 요요 현상은 장내 박테리아가 비만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요요 현상을 반복적으로 일으킨 쥐에게 장내 세균 중 비만 세포를 없애자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